2교시 해보자, 이렇게. 자, 여기 재고자산의 평가인데, 여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재고자산의 평가. 자, 여기가 이제 실기에서 출제가 돼요. 실기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세무조정 방법이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우신 거 있죠? 여기.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유통업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소매제고법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영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기할 때 선입선출법이 선입선출법이라고 안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실기하실 때. 그래서 좀 외워주세요. 선입선출법을 우리가 FI, FO라고 해요. 알죠? 그럼 이거 나오면 선입선출법이다라고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FI, FO가 뭐냐면 여러분 좀 발음 좀 굴려도 돼요? 해볼게요. 자, first in. 죽이죠. 자, first in, first out. 네, 이게 굴린 영어. 그 다음에 한국 사람, first in. 자, first in이 뭐예요? first in. 먼저 들어왔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first out. 먼저 나갔다. 아시죠? 그래서 FI, F는 first in, first out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입선출법이 나중에 실기할 때 FI, FO라고 돼 있어요. 근데 후입선출법 안 해오셔도 돼요. 후입선출법은 그냥 후입선출법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게. 알죠? 자, 요렇게 6가지를 인정, 원래 원가법이라고 했죠. 원가법은 시가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아까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 게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할 때는 평가 손실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가법의 개별법부터 소매제고법까지도 인정을 해요. 회사 너희들이 만약에 저가법으로 할게 신고한다면 되세요? 그럼 총 12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2 곱하기 6 하시면 총 12가지 인정하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저가법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가법이라는 건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시가하고 비교되는 원가 산정 방법도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저가법의 선입선출법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가하고 비교되는 원가법의 선입선출법도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뜻이고.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가끔씩 요 말문제 내거든요. 여기는 말문제 대비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종류별로예요. 종류별. 자, 종류별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 1층에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거기 뭐 신발이나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맞죠? 거기는 뭐 후입선출법 써도 되고 2층에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식료품 쪽 있죠? 저기. 그럼 거기서는 뭐 주로 선입선출법 이렇게 유제품 코너 이런데. 맞죠? 그래서 종류별로 다르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만약에 여기 인계동 홈플러스 2층하고 인계동 홈플러스 식료품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어디라고 할까요? 우리가 광교라고 할게요. 광교 홈플러스 2층에 식료품점이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영업장별로 다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평가는 군이 4가지 이렇게 나뉘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가끔씩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가 제품과 상품군. 우리가 제품하고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A1군. 그 다음에 2군은 아직 완성 안 된 놈. 반제품, 제공품.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반제품은 완성이 안 됐지만 팔 수 있는 거 있죠.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타이어는 여러분 자동차에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타이어 자체로 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반제품, 제공품은 미완성된 놈군. 그 다음에 C,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거.
맞죠? 원재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볼트나 너트나 수리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저장품 이렇게 각각 다른 방법을 써야 돼. 평가 방법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실기할 때도 얘네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얘는 말문제 대비고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날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실기를 대비하실 때 반드시 날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죠.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해줘야 돼요. 왜냐면 재고자산이 회사의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해줘야 되는데 외워주셔야 돼요. 최초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 돼 있어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신고 제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립일이 1기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기니까 1기 사업연도의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는 최초 신고를 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법에서. 여태까지 신고를 안 하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암기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암기하실 거. 자, 이제는 변경신고예요. 변경신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변경이라는 건 최초 신고하고 나서 2기 때부터 변경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얘는 반대입니다. 여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에요. 이후 3개월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12월 31일이죠. 그럼 이전 3개월이면 9월 30일 전까지는 변경신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기 때 변경하고 싶다. 그럼 3기 9월 30일까지는 변경신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외워주셔야 되고, 날짜 안 외우시면 요 재고자산 쪽 여러분 실기 틀리게 됩니다. 암기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볼 건데 회사가 언제 최초 신고를 했냐에 따라서 세법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최초 신고는 2기 3월 말까지 최초 신고하는 거죠. 최초 신고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회사가 변경신고는 2기 때부터 변경신고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2기의 변경신고는 9월 30일, 2기 9월 30일 전까지는 변경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예. 자,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1번은 뭐냐면, 이거 후입선출법이에요. 라이포. 자, 회사가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으로. 자, 이게 1번. 1번은 당연히 쉽죠. 1번은 쉬워요. 근데 2번. 2번은 뭐냐면,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최초 신고했어요. 최초 신고했는데,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어요.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한 경우.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도 어기고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겨서 최초 신고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2번하고 3번이죠. 1번은 쉬워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세법에서 1기, 2기, 3기의 세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뭔지 보셔야 돼요. 자, 1번은 쉽죠. 자, 1번은 쉬워요. 1번은 최초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 잘했죠. 네, 그러면 1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쭉 가면 돼요. 맞죠? 이렇게? 자, 얘는 문제가 없고. 자, 근데 이제 2번이에요.
자, 그럼 2번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한 경우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1기 같은 경우에는 2번 사례에서는 최초 신고 기한 어겼죠? 그럼 세법은 이거 회사가 신고 안 한 걸로 봐요. 무신고. 아시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자산의 평가잖아요. 맞죠? 자산의 평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잖아요. 왜냐면 자본이 증가하면 이익 증가하니까. 맞죠? 우리 자본하고 자산이 같이 가죠. 즉, 우리가 자산을 크게 봐야 세법은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죠? 그럼 세법은 이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건 세법에서 야, 그 자산 금액은 0이야 라는 뜻이 아니겠죠? 왜냐면 자산을 0으로 하게 되면 세법이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 들어보시죠.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가장 큰 평가 방법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 지식 동안.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이 당기 순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는 거. 선입이죠, 선입. 그래서 우리가 무신고 하잖아요. 세법상 무신고면 세법에서는 뭐로 평가하냐면 파이포,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신고로 세법에 보면 반드시 선입선출법 금액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해요. 알죠? 그래야지만 세법상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인데요. 보실게요. 뭐냐면, 여기 이제 문구. 자,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최초 신고한 거죠. 2번하고 3번이요.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나서 최초 신고한 거잖아요. 2번하고 3번. 법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만약에 네가 최초 신고를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최초 신고했지만 혹시라도 변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변경한 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법문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 보실게요. 2번. 자, 2번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겼죠. 하지만 여기 어딨냐? 이익이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한 거죠. 그럼 그 신고를 인정해요. 아셨죠? 그래서 2기의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사례는 2기 때부터 호입선출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굳이 이 문장 외우실 필요 없어. 이 문장 안 내,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초 신고를 기한을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 하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3기 때는 후입선출법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는 일단 1기 때 무신고죠. 그리고 2기 때도, 자, 동그라미 3번은 2기의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겼죠. 그러면 이때는 2기 때도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3번은 3기의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한 거죠. 3기 변경 신고는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최초 신고한 거죠. 그러면 3기서부터 호입선출법 받는 거예요. 조선말이 되시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예.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최초 신고보다 더 중요한 게 변경 신고예요. 요 변경 신고 가지고 사람 낚시를 치거든요. 알죠? 자, 그래서 회사가 계속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셨죠? 자, 그랬다, 여기. 이제 회사가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호입선출법으로 계속 했다가 이제 변경 신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례 보자.
자, 이제 회사가 6기부터 이제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5기까지는 호입선출법으로 쭉 갔다가 6기 때부터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6기 때 바꾸고 싶으면 6기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1번 사례. 뭐냐면 1번 사례 회사가 6기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총평균법으로 저 바꿀게요 라고 신고한 경우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례는 우리가 변경 신고 기한, 6기의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우리가 총평균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요. 아시죠? 자, 이거 쉽겠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은 변경 신고 기한 전에 변경 신고 잘했죠? 그럼 6기서부터 총평균법으로 쭉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한 상식?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은 6기의 변경 신고 기한 어겼죠? 어겼으면 세법은 변경 신고 어겼으면 그냥 예전에 신고한 방법으로 세법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세법은 호입선출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6기의 변경 신고 기한 지나서 했으니까 당초의 평가 방법으로 세법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신에 7기의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변경 신고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7기서부터 총평균을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원장님, 에어컨 좀. 에어컨 자꾸 꺼지나요? 자꾸 주무셔. 공대 탁해서. 흔들려서 안 된다네. 내가 이걸로 하면 돼. 조정하면 돼요. 시간이 어떤 거예요, 이거요? 자꾸 짜지 마세요. 히트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변경. 이거 잘 보셔야 돼, 임의 변경. 자, 임의 변경은 뭐냐면 요거예요. 세법상 평가 방법하고요. 장부에서 재고자산 평가한 방법이 다른 걸 우리가 임의 변경이다라고 불러요. 요 사례. 방금 요 사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요거, 요놈 시키. 왜 이러죠? 요놈 생각하시면 돼요, 요놈 시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뭐냐면, 그러면 회사가, 자, 보세요. 이렇게 줄 거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시험에서요. 장부는 분명히 동그라미 2번 사례에서 6기의 변경 신고 기한 어겨서 총평균으로 했죠? 맞죠? 그럼 시험에서 회사는 6기 때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는 게 줄 거예요, 시험에서. 맞죠? 근데 세법은 뭐로 봐요? 야, 너 6기의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변경 신고했으니까 세법은 너 당초에 네가 신고했던 호입선출법으로 평가 세법을 할 거야 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호입선출법. 그러면 장부에서 평가한 거하고 세법상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의 변경했다라고 봐요. 아셨죠? 이게 임의 변경. 자, 근데 보시면 자, 임의 변경하면은요.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세법은 둘 중에 큰 걸로 합니다.
세법은 둘 중에 큰 것으로 해 보실게요. 무슨 말이냐? 자, 보시죠. 여기. 자, 보세요. 이 둘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 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이 자산이 적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부가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평가가 금액이 100원이래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당연히 총평균법보다 낮겠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할 때는 세법 예를 들어서 90원이래. 그럼 그 둘을 비교하면 세법이 자산이 적죠. 그럼 세법이 자산이 적으면 이익이 세법이 적은 거니까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임의 변경은 회사 맘대로 한 거잖아요. 회사 맘대로 하면 제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임의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도 따지냐면 선입선출법으로도 따져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평가해 봤더니 얘가 110원이래요. 당연히 선입선출법이 물가 상승할 때 총평균법보다 금액이 크잖아요. 둘 중에 세법은 맥스, 큰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임의 변경하게 되면 세법은 당초에 너희가, 그러니까 임의 변경 이거죠. 회사 너희가 임의 변경하면 당초의 평가 방법만 가지고 세법을 평가하지 않고 선입선출법으로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둘 중에 큰 것으로 세법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무신고하거나 임의 변경은 반드시 세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도 평가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 꼭 제발 플리즈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선입선출법에 안 넣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셨죠? 진짜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임의 변경하면 세법은 당초에 너희들이 신고한 방법과 당초에 너희들이 평가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따지겠다라는 것 둘 중에 큰 것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다 모르고 안 적어놨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 모르고 안 적어놨는데 밑줄 칠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자 세법상 방법하고요. 세법상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장부상 방법이 같대요. 같은데 회사가 착오로 금액을 실수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임의 변경을 안 봐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둘 다 선입선출법이에요. 둘 다 선입선출법인데,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세법상 방법이 100원이래요. 아시죠? 근데 회사가 모르고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했는데,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숫자를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는 임의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임의 변경이란 세법상 평가하는 방법과 장부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때만이에요. 금액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장부하고 세법이 평가 방법이 같은데 회사가 착오했다 라고 하면 그건 임의 변경을 안 봐요. 임의 변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건 세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도 안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 뒤에 가서 할게요. 이거 밑줄 칠 거니까 외워주고 이거 넣는 거 깜빡했어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세무조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무조정은 누적으로 하는 걸까요? 단기과 하는 걸까요? 세무조정은 단기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세무조정 과거에 했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여태까지 우리가 단기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재고자산은 이게 중요해요. 단기 말 잔액의 차이를 조정해요. 단기 말 잔액의 차이를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잔액이에요. 질문. 잔액은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누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과거의 현금이 1억. 단기에 현금이 2천만 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단기말 현금 잔액 1억 2천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세무 조정해야 될 건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재고자산은 특이하게 세법에서 야 그냥 1억 2천에 대해서 세무 조정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면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세법에서 그렇게 하래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집중 빡 하셔야 돼. 아셨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세무 조정은 단기 거인 현금 2천만 원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세법은 2천만 원에 단기말 잔액이라고 돼 있죠? 1억 2천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 자, 보시죠. 자, 보실게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딱 보셔야 돼요. 집중.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1기 말에 장부상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100원이었대요. 근데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120원이었대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세법상 재고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소득처분. 저기요? 자산이 세법이 많잖아요. 그럼 소득처분 뭐예요? 유보, 그쵸, 플러스 유보. 그죠? 플러스 유보는 가산규정이에요? 차감규정이에요? 가산규정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유보인 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용어가 작 같아요. 제 용어가 지읒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것만 안 요거, 자, 요거, 자.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이거 평가증이죠? 눈으로 보시면, 왜냐면 세법이 장부보다 20원이 증가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목 보세요. 뭐라고 써요? 재고자산 평가 증이 아니라 감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 용어 그대로 출제해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 네, 뭐냐면 이 재고자산은 특이하게 이렇게 봐요.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로 봐요.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평가가 20원이 감소돼 있잖아요. 제가 만든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제가 만든 저도 피해자야. 왜 피해자냐면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거든. 이거 설명하면. 근데 시험에는 요따고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 세무조정 실기할 때도 요 용어로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재고자산 쪽은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평가 증이 돼 있냐 감이 돼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인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지 뭐 어차피 가산주는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설명할게요. 이런 표정이. 네.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요 상품 T계정에서 보실게요. 우리 상품 T계정에서 기말 재고자산이 올라가면 매출원가 떨어지죠?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럼 세법이 기말 재고자산이 20이 많죠? 그럼 세법이 매출원가가 20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적으니까 송금 불산입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럼 선입을 하셔도 되잖아. 어차피 플러스 유보인데.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용이고 그냥 우리는 가산주로 넣으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보실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해놨죠?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되어 있으면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이 커요. 그럼 평가증이라고 해요. 아셨죠? 이 용어 외우셔야 돼. 아셨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실게요, 여기. 다시 보시면
자, 이제 2기에 우리는 2기가 단기라고 할게요. 자, 2기 중에 거래가 없었대요. 2기 중에 거래가 없었대요, 여러분들. 2기 중에 거래가 없었으면 2기 말에 장부상 재고자산 그대로 100원이죠. 그 다음에 세법상 재고자산 그대로 120원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2기에는. 거래가 여기 2기라고 하면 2기라고 하면 거래가 없으니까 2기에 세무조정 원래 없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2기에 세무조정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컴퓨터 왜 이러지? 혹시 마트에 갔나 많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말 잔액을 세무조정하래요.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 세무조정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2기에 세무조정 없거든요. 맞죠? 2기에 세무조정은 없는데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해야죠, 그러면. 하라는데 해야지. 맞죠? 그래서 합니다, 이걸. 그럼 이 세무조정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건 단기 거래야 돼요. 맞죠? 원래 세무조정은 단기 걸 해야 되는 거지 잔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잔액은 누적이니까. 맞죠? 근데 요 재고자산 쪽하고요. 나중에 11장 가서 배우실 건데 대손충당금이 2개 있잖아요. 요 두 개는 단기 거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말 잔액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잔액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이죠. 오케이?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인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단기 거만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송금배사하는 유분은 1기 더하기 2기 같이 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 2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돼요.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고, 요 과거의 차이, 우리가 잔액이라는 건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에요. 걔를 한 방에 세무조정하는 누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 단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 걸, 얘를 없애버리면 단기만 해버린 결과죠. 이해되세요? 논리. 그래서 브레이브 가서 논리 그랬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장난친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왜냐면 여기 저자분이 설명을 좀 아니에요. 저자분 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잔액은 과거와 단기를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단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없애주면 돼요. 올해 연도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1기가 과거죠? 우리 지금 2기가 하는 거예요. 과거를 없애주는 게 뭐예요? 추인이에요. 맞죠? 우리가 유보 추인이 없애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2기초에 이렇게 추인하시면 돼요. 얘를 추인하면 됩니다.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럼 2기 때 세무조정 2개 하는 거죠, 여기. 2기 때 일단 잔액 차이하고, 맞죠? 잔액 차이하고, 기초의 과거의 차이를 반대 세무조정을 하면, 2기 때 세무조정 결론적으로 하나는 유보, 하나는 마이너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조정 안 한 결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서 만약에 과거에 재고자산 머시기가 있었다라고 바로 추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무조건
누적으로 세무조정 해야 돼. 재고자산 동네는 무조건 누적으로 해야 돼, 세무조정을.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실제 단기 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추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안 하면 결과 똑같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럼 보실게요, 여기. 근데 우리가 지금 2기말 잔액의 차이가 20원이죠? 논리적으로 따져볼게요. 2기말 잔액의 차이가 20원은 1기 중 차이 20과 2기 중의 차이가 0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2기말 잔액의 차이가 20원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 기말 차이 20원 있죠? 얘는 누적이잖아요. 얘를 전년도의 차이를 기초에 없애주면 되겠죠, 20원. 그럼 이렇게 하면 20 빼기 21이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기말 차이는 누적이니까 단기초가 전년도 말이잖아요. 전년도 말의 차이를 추인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시면 이걸 오해를 많이 해. 자, 보실게요. 이거 오해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자, 보실게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저도 힘들어 많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죠? 안 고통스러우시죠? 여러분 여기 세무 1급 배우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포장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포장하고 있잖아.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 정도의 고통을 겪으셔야지. 맞죠? 우리나라 시험은 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험뿐만 아니라 외국 시험도 전부 다 어려울수록 취업이라는 거 잘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맞죠? 고통의 과정 겪으셔야 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쉬운 것만 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접 못 받는 거,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대접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할수록 좀 더, 뭐라고 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험을 볼 때서 좀 더, 위쪽으로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견뎌내셔야 돼. 우리가 특히 법인 들어간 법인세 못하면 취급 안 해줘요. 또 법인세 할 줄 아니? 저 포기했는데요? 나가라, 이렇게. 진짜로. 자,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배우셨으면 이제 섞어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보시면, 뭐냐면, 일단 보실게요. 자, 여기 1기 말에 60%를 처분했대요. 이제 여기 1기 말에 재고자산 차이 20원 있었죠? 요걸 60%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하면 장부상 재고자산 얼마 남아요? 그것도 40원 남고요. 맞죠? 60원 감소하면 40원 남죠? 그리고 세법은 72원이 감소하니까 얘는 48원이 남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가 나와요. 자, 왜냐? 자, 왜요, 여러분들 여기? 왜냐면 자산이 세법이 재고자산이 12가 더 감소하잖아요. 이해되세요? 12가 더 감소.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그 얘는 뭐냐면 추인입니다. 자, 우리 유보 추인이 뭐라 하겠어요?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해소가 되면 유보 추인한다라고 했죠. 그럼 자산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멸되는 사유가 뭐예요? 처분이죠. 처분을 100% 했어요? 60% 했어요? 60% 했으니까 20원에 60%가 추인된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됐죠. 우리가 1기 말에는 장부상 재고보다 세법상 재고가 20이 많았죠. 맞죠? 20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장부상 재고는 40이죠. 세법상 재고는 48이죠. 그럼 차이가 얼마나요? 8 나잖아, 8.
8가지면 20 차이 났던 게 8밖에 안 나요. 12의 차이 해소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멸하면 다 추이 나는 거고 100% 소멸하면 다 추이 나는 거고 일부 소멸도 추이는 해야 돼. 일부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세법상 재고자산이 20이 많았다가 세법상 재고자산이 8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12의 차이는 해소된 거죠. 그래서 12로 추인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추인들 바로 잘 하시는 분 잘 없어. 아셨죠? 일단 우리가 소멸했는데 60%만 소멸했으면 60%만 추인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랬다가 다시 여기 좀 지울게요, 요것만. 자, 다시. 자, 그랬다가 신규로 재고자산을 100원 매입했대요. 그러면 장부는 재고자산이 얼마냐면 40에서 100원이니까 140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일단 요거 해다. 자, 이렇게. 이거부터. 자, 장부는 신규로 재고자산 100 매입했어요. 근데 세법은 재고자산을 150억 원 매입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50의 유보가 또 발생하겠죠. 맞죠?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2기 말이 됐어요. 그럼 2기 말이 되면 장부상 재고자산은 40에서 100이 늘었으니까 140. 그죠? 세법은 48에서 150이 늘었죠. 198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2기 말, 자, 자, 여기. 자, 얘는, 뭐야? 그럼 얘는 2기 말 잔액 차이지 이기의 차이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잔액이에요. 잔액. 지금 재고 자산이니까 2기 말 잔액은 1기 더하기 2기의 차이에 1기 더하기 2기예요. 이건 2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맞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 어떻게 돼 있어요? 재고자산 어떻게 돼 있어요? 기말 잔액 차이 조정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기말 잔액 차이가 지금 이렇게죠. 여러분들 여기 보실게요. 여기부터 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아직 보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이 58만큼 차이가 나죠. 맞죠? 그럼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58 유보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송금 불산입 58 유보 같은 경우에는 1기와 2기를 전체를 세무정하고 누적이니까 잔액이니까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우리가 2기만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1기의 차이를 추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요거 추인, 요거 추인. 요게 1기죠? 1기. 맞죠? 1기잖아. 1기의 차이를 추인한 거죠, 여러분들.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5. 실제로 이 두 개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58, 20.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38 유보가 발생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12에다가 플러스 유보 50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송금불산입 38의 유보인 거죠. 퉁치면.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자, 여기 색깔 뭐로 하지? 색깔 녹색으로 할게요. 여기 제가 녹색으로 네모 친 거 있죠? 요 네모 친 걸 그냥
이 기의 세모 조정을 건바이 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를 했어요, 이거. 우리 여태까지 그냥 이 기에 발생한 차이를 건바이 건을 세모를 각각 다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재고자산을 배우면 요 잔액을 전부 다 생성해야 돼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보시면 요 건바이 건도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이 건바이 건도 보시면 얘 송금산입 12, 송금불산입 50. 그럼 퉁치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얘도 송금불산입 38 유보 나오죠. 여기는 송금산입 12고 송금불산 50 유보니까 퉁치면 송금불산입 38 유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죠? 같은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건바이 건으로 하는 건 그 기만 별도로 각각 하는 거고, 근데 잔액은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고, 이거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모 조정은 단기 것만 하는 거니까 이기 것만 건바이 건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잔액의 차이가 났어. 그럼 잔액을 한꺼번에 세모 조정 하시는 건 그건 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차이를 추인해 줘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 아셨죠? 둘 다 하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세무조를 건바이 건하고 잔액을 같이 써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얘까지 배우면 이 두 개를 진짜 같이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세무조정은 다시 한번 세무조정은 단기 것만 하는 거니까 단기 걸 각각 하시든 하나, 또는 내가 잔액 방식을 하겠다 라고 하면 잔액이라는 건 누적이니까 한꺼번에 하고 과거의 차이를 추인만 하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셨죠? 어차피 둘 같아. 예. 그래서 여기잖아요, 여기.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이걸 지우고, 맞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2기 말에 잔액차 20원이죠? 맞죠? 근데, 죄송해요. 1기 말에 잔액차 20원이죠? 근데 2기 말에 잔액차는 58이잖아요. 이건 1기 더하기 2기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기말 차이는 1기 더하기 2기이기 때문에, 맞죠? 요 기말 차이, 2기말 차이 58원은 1기 더하기 2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세모 조정은 2기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기의 차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래서 58 빼기 20으로 하시든, 아니면 2기 중에 차이가 여기 마이너스 12하고 플러스 50 있었죠? 얘를 따로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여기 실수 많이 하셔서 그래요. 조심하신다. 아시죠? 자, 됐어요. 밑줄 치고 좀 쉬죠. 좀 힘들어. 좀 힘들어. 자, 밑줄 좀 칠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실수 많이 하시거든. 자, 어디 있냐면은요, 156페이지네요. 자, 156페이지 제3절 재고자산의 평가 있죠, 여러분들. 자, 평가에서요. 자, 1번 원가법 보이세요? 1번 원가법. 원가법은 뭐냐면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거 원가법이라 불러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밑줄. 자, 개별법,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에다가 그 FI, FO라고 좀 적어주세요. 선의선출법에다가 FI, FO라고 적어주시고, 영어로 쓰셔야 돼요. 한글로 FI, FO 개그였어. 나는 준비한 개그는 아니고. 너 표정이 지랄하고 있네, 표정. 정답이고요. 자,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제고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평가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저가법 있죠, 여러분들. 자, 저가법의 정의는 첫 번째 점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원가법 또는 시가법. 시가법이 시가로 평가하는 걸 시가법이라 불러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이죠. 이게 저가법이잖아요.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잊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밑줄. 저가법 신고 시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같이 신고해야 돼.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자, 맨 위에 2번 평가 대상 재고 자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의 선택 있죠, 여러분들. 자, 굵은색 글씨만 밑줄입니다. 다음에 재고 자산을 구분하여 영업 종목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 여기까지 밑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제품, 상품, 요건 판매군이죠, 판매군.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밑줄 반제품, 제공품. 얘는 미완성분.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하면. 동그라미 3번 원재료. 요거는 생산하기 위해서 사오는 분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저장품. 얘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1번 최초 신고 보이세요? 최초 신고 제목 밑줄치시고. 자, 오른쪽 신고기한의 밑줄입니다. 자,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3월 말일이죠, 여러분들.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변경신고 밑줄. 2번의 변경신고 밑줄 치시고. 얘 첫 번째 점, 진한색 글씨 두 줄 밑줄입니다. 굵은색. 자,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돼요. 그 둘 구분해서 잘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섞으면 안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무신고 및 임의변경 시 평가 방법 있죠, 여러분들. 예. 자, 거기에서 재고자산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칸에. 그리고 오른쪽에 무신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무신고? 자, 무신고 시 평가 방법,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임의 변경 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임의 변경이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이거 적으시면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적으시면 돼요. 임의 변경에다가 요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요거. 세법상 방법과 장부상 방법이 다를 때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세법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나 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임의 변경에 밑줄 치셨죠? 그죠? 그럼 세법 밑줄 아래 맥스 동그라미 1번 무신고 시 평가 방법. 이번 줄에 우리 시험은 재고자산 나오니까 선의선출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것으로 우리가 법인세는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에 5번 세무조정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세무조정 아래 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구분의 제목 밑줄. 세무상 재고자산이 BS상 재고자산보다 크대요.
그럼 이건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감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로 안에 유보에 비추시고 단기 세무조정에 가로 안에 유보에 비추시고 왜냐면 세법이 자산이 크니까 맞죠? 근데 아래에 재고자산 평가감에 비춰주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 근데 여러분 그 아래 주석 1번을 좀 문구를 좀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혹시 저자분이 장부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신가요? 그 장부 기준의 장부를 세법으로 바꿔주세요. 그 주석 1번하고 주석 2번의 장부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장부를 세법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 기준으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바꾼 거로 밑줄입니다. 주석 1번. 자, 세법 기준으로 장부의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표현 여기에 밑주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구분 보시면 반대로 세무상 재고자산보다 BS상 재고자산이 크다 했죠,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구분 밑줄 치시고. 그럼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세법상 재고자산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단기 세무조정의 가로 안에 마이너스 유보에 밑줄 치시고요. 근데 얘는 재고자산 평가 증의 밑줄이에요. 왜냐하면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증가돼 있잖아요. 평가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주석 2번의 밑줄. 세법 기준으로 장부의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표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주석 2번 아래에 보시면 세 줄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줄만 밑줄 별표. 단기의 세무 조정이 그 다음 연도의 반대 조정으로 소멸까지 밑줄 치시고 별표. 나머지 읽지 마세요. 저자분이 설명을 어떻게 해놓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했던 표현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기말잔액은 과거와 단기 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추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게 더 낫지. 나머지는 문구는 읽지 마시고 그냥 그럼 우리가 단기 말이 다음 연도도 바로 추인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도 재고자산 기말잔액으로 세무조정해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문구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문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아셨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3시에 이제 이 재고자산 실기 작성 방법 설명드리고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